자, 드디어 책의 절반 50절 보물상자입니다. 지금까지 향상된 두뇌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안을 볼 수 없는 상자가 있다. 보물상자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고 폭탄상자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다. 근데 폭탄상자를 열면은 폭탄이 없죠.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빈 상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상자 위에 안내문이 붙어있는데 보물상자의 안내문은 참말이고 폭탄상자의 안내문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빈 상자의 안내문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른다. 이거 참말쟁이, 거짓말쟁이, 랜덤쟁이랑 똑같죠? 보물상자는 참말, 폭탄상자는 거짓말, 빈 상자는 참말 또는 거짓말. 자, 이제 다음과 같이 안내문이 붙어있는 상자를 생각해보자. 이 상자는 무슨 상자일까? 제가 이런 식의 논리 퀴즈 어떻게 푼다 그랬죠? 일단 표를 그려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봤습니다. 요 각각이 경우의 수, 가능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보물상자라고 가정해보면 이 안내문은 폭탄상자라고 하니까 거짓말이 돼요. 따라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안내문이 참말이면서 동시에 거짓말이 되어야 되므로. 두 번째도 살펴볼게요. 폭탄상자의 안내문이라면 이 안내문은 참말이 돼요. 근데 폭탄상자 안내문은 거짓말이어야 되죠?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안내문이 거짓말이면서 동시에 참말이 되니까. 그럼 이 상자는 결국 빈 상자겠네요? 빈 상자라고 가정해보면 이 안내문은 거짓말이 되고 빈 상자는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므로 이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아무 문제 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을 빈으로 정리해볼게요. 폭탄상자라고 써있는 건 빈 상자다란 뜻이에요. 폭빈.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런 안내문이 쓰여있는 상자는 뭘까? 역시 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보물상자라면 이 안내문은 거짓말이 되죠? 따라서 F라고 써야 되는데 보물상자의 안내문은 참말이니까 이건 참이면서 거짓이 되어야 되므로 모순적이라서 성립할 수 없고, 만약에 폭탄상자라면 이 안내문은 참말이 되죠? 근데 폭탄상자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의 수 역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안내문이 참말이면서 동시에 거짓말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 상자는 꼼짝없이 빈 상자겠네요. 이때 안내문은 참말이 되고 아무런 모순이 없으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교훈은 not 보면 빈 상자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하나의 상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두 개의 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는 두 상자 가운데 하나는 보물상자이고 다른 하나는 폭탄상자래요. 그럼 경우의 수가 딱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첫째 상자가 보물상자면 둘째 상자는 폭탄상자일 거고, 첫째 상자가 폭탄상자면 둘째 상자는 보물상자일 거고.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첫 번째 상자와 둘째 상자의 안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살펴보면 돼요. 먼저 이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첫째 상자의 안내문은 보물상자를 보물상자라고 했으니까 참이 되죠. 그리고 둘째 상자, 옆 상자는 빈 상자다. 이건 거짓말이죠. 따라서 F라고 쓸 수 있고, 보물상자가 참말했고 폭탄상자가 거짓말했으므로 모순 없이 잘 성립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 폭탄상자일 경우에 이 상자는 보물상자라는 거는 거짓말이죠. 따라서 F라고 쓸 수 있고요. 옆 상자는 빈 상자이다. 이거 무조건 거짓말이죠. 보물이나 폭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어있으므로 이거 무조건 거짓말이 돼요. 근데 보물상자는 참말을 해야 되므로 두 번째 경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 상자는 보물상자, 둘째 상자는 폭탄상자입니다. 첫째가 보물, 둘째가 폭탄. 자, 근데 이젠 좀 더 복잡해져서 상자가 3개입니다. 보물, 폭탄, 빈 상자가 하나씩 있는 건데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교수님이 쭉 써놓은 사고 과정을 따라가셔도 되고요. 저처럼 단순 무식한 분들은 그냥 표를 그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 다 그려봤자 6개밖에 안 돼요. 피셋이나 리트라면 이 표의 가로행이 8개 이하라면 그냥 그려볼 법해요. 그게 막 머리 싸매면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문제를 더 빨리 풀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경우의 수가 6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싹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안내문에 참 것이 어떤지 살펴봅시다. 네 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다. 이거 거짓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 성립하지 않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 네 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다. 이건 역시 거짓말이 되죠? 비어있으니까.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 네 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다. 이건 참말이 되죠? 따라서 세 번째 경우의 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상자 안내문은 거짓말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경우의 수, 니은 상자에는 보물이 들어있다. 보물이 없으니까 거짓말이죠? 자, 우린 드디어 니은 상자 안내문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기억 상자는 비어있다. 기억 상자에 폭탄이 들어있으니까 비어있지 않죠? 거짓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상자. 기억 상자에는 폭탄이 있죠? 따라서 이 앞부분은 거짓. 그런데 디귿 상자에 보물이 있다는, 디귿 상자에 보물이 있죠? 따라서 이 안내문 전체는 참이 돼요. 이거나 문장은 참이 전염되는 문장이니까. 따라서 여긴 T가 되고 이 네 번째 경우의 수는 아무런 모순 없이 성립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경우의 수, 니은 상자에 보물이 있다. 이거 참이죠. 그리고 기억 상자는 비었다. 이것도 참이죠. 근데 기억 상자에는 폭탄이 없거나 기억은 비었으니까 폭탄이 없죠. 따라서 이 문장은 자동적으로 참이에요. 근데 폭탄 상자의 안내문은 거짓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다섯 번째 경우의 수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니은 상자엔 보물이 들어있다. 거짓말이죠. 기억 상자는 비었다. 기억 비어있죠. 따라서 폭탄 상자가 참말을 한 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성립할 수가 없고 유일하게 성립하는 경우의 수 뭐다? 요 네 번째, 기억이 폭탄 상자, 니은이 빈 상자, 디귿이 보물 상자다. 이걸 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머리가 좀 빠르게 돌아가신 분들은 이런 식의 풀이가 조금 더 마음에 드실 거고요. 저처럼 평범한 두뇌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 표를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성립이 되나 안 되나 살펴보는 게 조금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 텐데 이 문제들을 글로써 푸는 거는 다 해설에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풀 거다? 단순 무식하게 표를 그려가며 풀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 상자는 빈 상자이다. 보물 상자인 경우엔 거짓말이 되죠? 따라서 성립할 수가 없고, 폭탄 상자인 경우에는 거짓말이 돼요. 따라서 성립할 수가 있죠? 빈 상자인 경우에는 참말이 돼서 또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의 교훈, 스스로를 빈 상자라고 말하는 애들은 적어도 보물 상자가 아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앞에서 뭔가 비슷한 거 봤었죠? 보물 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애들은 빈 상자였어요. 그리고 빈 상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보물 상자가 아니죠. 이렇게 서로 순환적으로 성립할 수가 있겠구나. 빈, 납보, 납보, 빈. 이렇게 탁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절 공부하고 나서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우리가 50절 공부하는 동안은 설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로서 폭, 빈, 폭탄 상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빈 상자, 그리고 빈, 납보. 빈 상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보물 상자가 아니고 보물 상자가 아닌 것들은 빈 상자다. 이런 식의 사자성어 같은 그림을 하나 기억해 두겠습니다. 폭빈, 납보, 폭빈, 납보. 몇 번만 중얼중얼 해보면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빈 상자라고 주장하는 건 보물 상자가 아니다. 두 번째, 이 상자는 보물 상자이다. 보물 상자일 경우 참이고 폭탄 상자일 경우 거짓말이고 빈 상자일 경우 거짓말이죠. 이 모든 경우에서 다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건 뭐 알 수가 없더라. 자, 세 번째, 이 상자는 폭탄 상자가 아니다. 보물 상자인 경우에 참, 폭탄 상자인 경우 거짓말, 빈 상자인 경우에 참. 이 세 경우 모두 모순 없이 성립할 수 있죠. 따라서 3번도 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보물 상자인 경우 참, 폭탄 상자인 경우도 참이죠. 이 경우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빈 상자인 경우에는 거짓말이 돼요. 따라서 네 번째는 폭탄 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끝으로 이 상자는 폭탄 상자이다. 폭탄 상자면 빈 상자라고 했었죠? 앞에서 풀어본 거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빈 상자다. 폭빈 납보. 자, 다음 문제. 이번에 상자가 두 개예요. 첫째 상자, 이 상자는 폭탄 상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요? 빈 상자다. 이때 두 상자는 같은 종류가 아니므로 둘째 상자는 폭탄 상자이거나 보물 상자겠죠. 근데 보물 상자인 경우에 이건 거짓말이 되니까 성립할 수가 없고, 따라서 둘째 상자는 폭탄 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빠르게 풀었죠? 폭빈 납보. 자, 두 번째 문제부터는 표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 옆 상자는 빈 상자이다. 거짓말이죠. 보물 상자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서 성립하지 않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참말이 되죠? 여기는 참. 근데 둘째 상자, 옆 상자는 빈 상자이다는 거짓말을 한 셈인데 빈 상자는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맘대로 할 수 있죠.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아무런 모순 없이 성립하고요. 세 번째 경우의 수에서 옆 상자는 빈 상자는 거짓말이 되죠? 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거짓인데 옆 상자가 빈 상자라는 건 이 폭탄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보물 상자가 거짓말을 한 셈이므로 세 번째 경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이다. 옆에 빈 상자죠? 따라서 폭탄 상자가 참말을 한 셈이 되니까 역시 성립할 수가 없고요. 다섯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다. 이건 거짓말이죠?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리고 둘째 상자, 옆 상자가 빈 상자라고 하는 건 이건 참말이죠? 따라서 다섯 번째 경우의 수도 모순 없이 성립합니다. 사실 첫째 상자, 둘째 상자 안내문이 같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죠. 따라서 보, 빈이 성립했으면 빈, 보도 당연히 성립해요. 자, 여섯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이다. 거짓말을 했죠? 근데 둘째 상자, 옆 상자가 빈 상자라는 건 이 폭탄 상자가 참말을 한 셈이 되니까 역시 성립하지가 않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멘트가 똑같기 때문에 보폭이 성립하지 않았으면요, 폭보도 성립하지 않고요, 폭빈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빈폭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한 대칭성을 활용했다면 이 문제는 사실 절반만 시간을 들였어도 풀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어느 하나가 빈 상자이면 다른 하나는 보물 상자이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폭탄이 들어있으니까 옆 상자 빈 상자가 아니라는 건 참말이죠? 자, 근데 둘째 상자, 이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폭탄이 들어있으니까 빈 상자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참말을 한 셈이 되어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성립하지 않고, 두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옆 상자 비어 있잖아요. 따라서 보물 상자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되니까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비어 있지 않죠. 이건 폭탄 상자가 참말을 한 셈이니까 성립하지 않고요. 네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빈 상자니까 빈 상자가 아니라고 한 건 거짓말이고, 자, 그리고 빈 상자는 참이든 거짓이든 지 맘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네 번째 경우의 수는 무조건 성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보면 빈 상자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뒤에 있는 거 살펴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참말이죠. 따라서 다섯 번째 경우의 수도 성립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경우의 수, 이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폭탄이 들어있으니까 참말이죠. 폭탄 상자가 거짓말을 했으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상자가 폭탄, 두 번째 상자가 빈 상자거나 첫 번째 상자가 빈 상자거나 두 번째 상자가 보물 상자다.
하더라. 근데 뭐가 정확하게 뭔지 더 이상 확실하게 알 수는 없더라.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문제 역시 첫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폭탄이 들어있으니까 보물상자가 참말을 했고요. 옆 상자가 보물상자이다는 실제로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역시 참말이죠. 폭탄이 참말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빈 상자죠? 그래서 보물상자가 거짓말했으므로 성립하지 않고요. 세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참말이죠. 폭탄이 참말했으니까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빈 상자니까 거짓말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빈 상자는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아무 말이나 씹으릴 수 있으니까 네 번째 경우에는 성립 가능하더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경우의 수. 역시 빈 상자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따져보지 않을게요. 두 번째 상자가 보물상자라고 보면 옆 상자가 보물상자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보물상자가 거짓말했으므로 역시 성립하지 않아요. 마지막 경우의 수. 옆 상자는 보물상자이다. 비어있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고 폭탄이 거짓말하는 건 당연하죠.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되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어느 한 상자가 폭탄 상자면 다른 하나가 빈 상자더라. 어느 하나가 빈 상자면 다른 하나는 폭탄 상자더라.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이번에 상자가 3개입니다. 그런데 안내문 중에 보물상자만 참이래요. 그래서 이때 상자가 3개니까 경우의 수를 이렇게 탁 늘어놓고 이 안내문을 쫙 보는데 이 상자는 비어있다라고 나와요. 폭, 빈, 납보 원리에 의해서 이 디귿 상자 비어있다고 하니까 보물상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경우의 수에서 디귿에 보물상자가 있는 요 네 번째, 여섯 번째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부터 살펴보면 기억, 이 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다. 보물이 들어있으면 참이고 보물이 안 들어있는 건 거짓말이죠. 니은, 상자 디귿에 폭탄이 들어있다. 디귿에 폭탄이 없으니까 거짓말, 디귿에 폭탄이 있으니까 참말인데 이 문항에서는 빈 상자도 거짓말을 하죠.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의 수 성립할 수 없고 세 번째 경우의 수 디귿에 폭탄이 없으므로 보물상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의 수 디귿에 폭탄이 있으니까 보물상자가 참말을 했고요. 자, 마지막 디귿, 이 상자는 비어있다. 비어있는 상자가 자기 자신은 비어있다 그랬으니까 참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빈 상자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 역시 성립할 수 없고 마지막 폭탄 상자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이건 아무런 모순 없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때 유일하게 성립하는 경우의 수는 기억이 빈 상자, 니은이 보물상자, 디귿이 폭탄 상자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상자가 4개인데 이거 경우의 수를 다 표로 그리려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볼 거예요. 자, 보물상자와 폭탄 상자는 하나씩이고 빈 상자는 2개이다. 보물상자 안내문은 참, 폭탄 상자는 거짓, 빈 상자는 지 맘대로. 이들의 안내문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기억 안내문, 기억은 비었다. 자기 자신은 비었다고 하는 거 뭐라고요? 보물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즉 보물은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보물이 니은에 있거나 디귿에 있거나 리을에 있거나. 자, 이제 다음 안내문을 경우의 수에 따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니은이 보물상자니까 참말하죠. 그래서 리을은 비었다. 리을은 비었다. 요게 탁 들어가고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보면요, 리을은 비어있지가 않죠. 따라서 니은이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디귿 안내문은 이거나 문장이니까 귀찮아서 리을부터 볼게요. 디귿에 보물이 들어있다.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거짓일 수밖에 없죠. 보물은 니은에 있으니까. 네 번째 경우의 수에서 리을은 보물상자니까 이 말은 참이어야 되는데 디귿에 보물이 또 들어있으면 보물상자가 하나라는 조건에 위배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디귿에 보물이 들어있으므로 리을은 일단 참말을 한 거예요. 탄상자는 참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리을은 비었다라는 게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 안내문을 볼 텐데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참말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폭탄이 있다는 거짓이므로 니은에 폭탄이 들어있다가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에 폭탄이 들어가면 기억은 빈 상자여야 되고, 그리고 니은이 폭탄 상자라면 니은 안내문은 거짓이어야 되죠. 리을 실제로 비어있어요. 폭탄이 참말했으므로 이 경우도 역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립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경우의 수밖에 없는데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기억이 빈이거나 폭이거나 그에 따라서 디귿이 폭이거나 빈이거나. 자, 만약 빈 폭이라면 디귿 여기에 폭탄이 있음이 참이 되죠. 폭탄이 참말을 한 셈이 되므로 이 경우 역시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다? 폭보, 빈. 자, 이때 빈 상자는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따져볼 필요 없고, 기억은 보물상자만 아니면 되었죠. 따라서 폭보, 빈빈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성립하고 이것만 성립함으로 정답이 폭보, 빈빈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 상자가 6개나 나와요. 역시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는 힌트를 좀 찾아볼 거예요. 보물, 폭탄, 빈 상자가 각각 2개씩이다. 자, 이때 기억의 안내문은 참이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과 니은은 비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비었고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는 보물 2개, 폭탄 2개, 참말 2개, 거짓말 2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디귿 안 내면 보니까 니은에 보물이 있다면 이러죠. 조건문에서 전건이 거짓인 경우잖아요. 전건이 거짓이면 전체 조건문은 참이 되므로 공허하게 참이 되므로 디귿 역시 보물이란 게 확정돼요. 폭탄 아니면 보물인데 참말했으니까 보물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고 나면 앞서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보물이 리을, 미음, 비읍에 있는 상황. 자, 그래서 리을의 안내문 여기와 비읍에 폭탄이 들어있다. 보물상자는 참말을 해야 되는데 폭탄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 미음 여기에 보물이 있다. 이거 참말이니까 성립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리을과 비읍에 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리을 여기와 비읍에 폭탄이 있다. 리을과 비읍에 폭탄이 있다. 리을 참말을 한 셈이죠.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경우의 수 폭폭만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리을 안내문 여기와 비읍에 폭탄이 들어있다. 리을과 미음에 폭탄이 들어있으므로 거짓말이죠. 거짓말. 미음 여기에 보물이 들어있다. 여기에 폭탄이 들어있으니까 역시 거짓말. 비읍 리을과 미음에 폭탄이 들어있다. 이건 참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아무 모순 없이 성립하고 이것만 유일하게 성립하므로 빈, 보, 폭, 보다 상자가 6개나 돼서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교수님이 책에 글로 써놓은 해설대로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또 연습장에다가 제가 풀었던 방식으로 표를 그려서도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시험장에서는 둘 중 하나의 방법만을 택하더라도 일단 연습할 때는 두 경우를 모두 다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책의 중간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51절에서 만나죠.